남자는 여자들을 배가 망신한다고.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재수없어. 심지어 멀끔하게 생겼어. 잘생겼죠. 네, 어떤가요? 굉장히 부럽죠. 나스메 소세키 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코너 이름이 네, 뭔가요? 신서의 다이제스트. 이렇게 하면 돼요? 만족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네네. 신서의 다이제스트.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극명하게 나뉘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물 위주로 좀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인공이 있죠. 네. 주인공의 이름이 다이스케라는 친구. 다이스케. 네, 다이스케. 네. 요즘 말로 엄친아예요. 아, 엄친아. 엄마 아빠가 네. 사업을 하셔.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막 정계 인사들도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는 집안이에요. 형은 이제 그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후계자인가? 후계자죠. 후계자. 이게 갑부들의 삶인 거죠. 막내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막내. 30이 됐는데도 네. 일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집도 좋아. 심지어 집도 혼자 살잖아요. 네, 마당도 있고 네. 그리고 하인도 있고. 하인도 있고 서생도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적어오셨는데 글씨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해요. 고등유민이에요. 네. 공부는 네. 많이 해서 학벌은 좋아요. 네. 그렇지만 일을 안 하는 학벌이 좋은 한량. 단순히 고학력자가 아니라 계속 공부하잖아요. 혼자 책 읽고 지적인 상상하고 철학적인 그쵸. 논쟁도 하고 전시회나 이런 네. 그림에 대한 것도 인테리어도 막 화가들 불러서 하고. 어떤가요? 굉장히 부럽죠. 저도 네. 배가 좀 아팠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맞아요. 화초 가꾸면서 막 물 떨어지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멀끔하게 생겼어. 잘생겼죠. 네, 머리숱도 준수하고. 많고 그런 친구가 이제 엄격한 아버지. 그 시대에 일본 메이저 시대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쇼군 체제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이제 황제, 네.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체제로 이제 바뀌면서 네네.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구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본주의, 고급스럽고 반짝거리고 막 소유에 대한 가치가 네. 높아지는 시대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시대인데 이제 살아남아서 굉장한 큰 부를 네. 거머쥔 게 다이스케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형도 따라가는 그쵸. 사람이었고요. 네, 후계자니까. 이제 다이스케한테 한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누구죠? 히라오카라는 네. 친구인데 네. 왜 이렇게 좀 나뉘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분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스케 아버지나 네. 형과는 달리 네. 힘겹게 버티고 있는 맞아요. 어떤 소시민적인 맞아요. 소심 우리 같은 눈물 나는. 네. 교육은 잘 받았거든요. 네. 네, 교육은 잘 받아서 대학도 다이스케 나오고. 친구들이니까 학력이 좋죠. 네. 네. 근데 졸업을 하고 네. 취업을 했는데 생계나 이런 삶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히라오카가. 그래서 다이스케한테 찾아와서 힘들다. 일자리를 좀 형한테 얘기해서 소개를 해줄 수 없겠냐. 이런 식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다이스케와 그 히라오카의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비슷한 친구였는데 절친이었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 히라오카의 부인이 있었어요. 네. 미치오라는 네. 부인이 있었는데 다이스케랑 히라오카랑 미치오가 어렸을 때부터 네.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다이스케가 미치오를 옛날에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히라오카한테 넘겼다고 해야 될까요? 왜 넘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왜 넘겼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스케가 이제 열심히 사는 네. 세속적인 사람들을 경멸하잖아요. 네. 자기는 고귀하고 지식을 향유하고 뭐 이런 삶을 고귀하다고 여기는데 제 생각에는 다이스케가 히라오카한테 미치오를 양보했다고 해야 될까요? 양보가 좀 적절한 양보인가? 표현일 것 같아요. 소개해줬으니까 이어줬는데 다이스케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뭐든지 다 하면서 사는데 젊은 시절에 미치오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술적인 취향도 더 발전시켜보고 싶었고 이런 것들 중에 사실 하나였던 것 같아요. 미치오. 미치오만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미치오를 그냥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적인 건가?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절친이 미치오랑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만에 찾아온 거였는데 네. 그동안 아기가
죽었죠. 네, 맞아요. 아기가 죽고 또 미치오가 아프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생계가 너무 힘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약간의 연민을 조금 느끼고 히라오카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나는 빵을 위해 노동하는 거 싫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노동을 경멸하죠. 재수없었어요. 빵을 위해 노동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약간 히라오카는 그런 약간 고귀한 맞아요. 이상적인 삶을 살고 맞아요. 있었어요. 친구 중에 또 데라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데라오도 히라오카와 같은 결의 친구였어요. 데라오도 약간 문학을 즐기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적 수준이나 어떤 문학적 취향 이런 거는 다들 비슷해요. 그쵸, 친구들이. 그쵸. 네, 데라오도 생활고 때문에 출판사에 취업을 해서 번역 일을 하고 열심히 원고지 한 장당 페이 받으면서 뭐 열심히 하는데 그걸 또 경멸하잖아요. 그쵸, 그걸 속으로 경멸하죠. 네. 재수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인물의 대비가 되게 극명하게 나오는. 아버지랑 형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위치는 비슷하지만 근데 어떤 사상적인 게 다르고 친구들이랑은 사상적인 거는 비슷하지만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서 요 두세 개에서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극명하게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부류 중에 네. 삶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삶을? 무조건 다이스케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까. 다이스케도 사실 자신의 세계가 굉장히 안전하고 평온하고 잘 갖춰져 있네. 네, 완전한 결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네, 결핍도 없고 침투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부럽죠. 그 완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세계가 무너지는 계기가 생겨요. 뭐 때문에 무너지죠? 남자는 여자들을 배가 망신한다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이 소설에도 그런 네.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느낌으로 네네. 절친의 부인인 미치오에게 연민을 느끼다 못해 사랑에 빠지게 되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불륜을 행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친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네. 데리고 오려고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아버지가 좋은 배필을 소개시켜주는 좋은 가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결혼이었던 거죠. 그쵸. 정약 네. 결혼처럼. 다이스케는 또 그런 게 싫잖아요. 그쵸. 관심 없다가 미치오가 점점 눈에 들어오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미치오를 선택하면 이 안전한 온전한 이 삶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치오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막상 본인은 도와줄 돈이 없는 거예요. 풍족하지만 막상 쓸 돈은 없는 인물이죠. 맞아요. 사실. 본인 돈은 또 없고 네, 꿇어다니잖아요. 그쵸. 형한테 부탁하는데 안 빌려주고 네. 안 되겠다. 결정을 결국 내리게 됩니다. 미치오를 선택하기로. 여기서 저는 네. 고민하는 부분을 이제 좀 유심 깊게 봤는데 네. 다이스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연의 인간이 될 것인가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인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자연이란 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따라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를 여기서 자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의지의 인간이란 표현은 사회적인 규범, 도덕 이런 거를 잘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네. 택하게 되죠. 자연의 인간이 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찾아가서 원래 미치오는 내 거였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주지를 말지. 재수없었어. 그러면서 미치오는 나한테 오면 더 행복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극을 만들고 다니네요. 비극을 만들. 그럼 히라오카가 그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라도 우리 미치오를 이렇게 했겠어요? 빡쳤죠. 감정은 이제 아예 끝이 나고. 절교 선언을 하고 미치오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히라오카가 분노의 빡쳤으니까. 편지를. 그래서 아버지도 알게 되고 형도 알게 된 거예요. 네. 형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 집에서 퇴출이다. 다 퇴출이네요. 우정도 없어지고. 사랑도 잃고. 사랑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맞아요. 뭔가, 선택을 했다고만 나오죠. 일단 네. 히라오카가 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네. 했고 형도 이제 너에게 드렸던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이게 안온한 세계의 어떤 네.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항상 푸른색으로 표현했었는데 네. 갑자기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후를 왜 그 후라고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 후가 이제 다이스케가 선택한 그 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아사히 신문에 예고문 발표한 거 왜 그 후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의미로 그 후이다. 산시로에서는 대학생에 대해 묘사했는데 이 소설은 그 뒤에 일을 썼으므로 그 후이다. 산시로의 주인공은 단순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그 뒤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후이다. 그 후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묘한 운명에 빠진다. 그 후의 일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 역시 그 후이다. 묘한 운명에 빠진다.
표현이 좋네요. 근데 이 묘한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의 그러면은 네. 그 외 줄거리를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의 대화를 네.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죠.